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안건상 원장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퇴행성 디스크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진료를 하면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고 궁금해 하셔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예, 퇴행성 디스크는 오른쪽에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거는 MRI 사진입니다. 퇴행성 디스크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이고요. 저 영상은 이제 물은 하얗게 보이는, 수분은 하얗게 보이는 이제 MRI T2 영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물질들이 저것들이 이제 디스크인데 이 영상은 수분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디스크는 원래는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디스크 같은 경우는 까맣게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계속적인 충격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딱딱하게 굳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퇴행성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저런 퇴행성 디스크들이 30대나 20대의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에서도 생겨서 퇴행성 디스크란 말 자체가 용어 자체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대에도 생기는 것이 이게 과연 퇴행성 디스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탈수된 디스크, 수분이 빠져나간 디스크라고 용어가 재정립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우리들이 이제 퇴행성 디스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디스크가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하얗게 되어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디스크는 웬만한 충격에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디스크가 까맣게 변성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도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것들이 밖에 튀어나오게 되면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이 됐다고 판정을 받으시면 조심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퇴행성 디스크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예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디스크의 가장 큰 적은 고정된 자세와 미세한 진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도 발표가 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중장비를 조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비의 어떤 미세한 진동과 고정된 자세로 지속적인 허리 쪽이라든지 목 쪽에 충격이 가게 돼서 퇴행성 디스크의 진행 속도를 굉장히 빨리 진행시킨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시간 운전을 한다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상에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는 항상 50분 정도 앉아 있으면은 10분 정도는 일어나서 허리를 움직여 주거나 자꾸 자세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도 시간을 50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항상 알람 기능을 50분 정도로 맞춰 놓으시고 그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셔서 자꾸 자세를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형의 변형 때문에 그 퇴행성 디스크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자목이라든지 일자허리 같은 경우는 디스크의 수직적인 압력이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S커브라든지 C커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격을 이렇게 수직적인 압력을 받는 거랑 커브가 이렇게 있을 때 커브가 있을 때 충격을 받는 거와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게 되겠죠. 아무래도 퇴행성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일자목, 일자허리는 생활 속에서 빨리 개선을 하시고 치료를 진행을 하셔서 자세 교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반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보행 시에 골반이 틀어져 있을 경우는 걸을 때 아무래도 좌우로 뒤뚱뒤뚱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보행 시라든지 자세를 잡을 때 허리 쪽에 좀 더 많은 충격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퇴행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근육이 단축이 돼서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 교정을 하셔서 그 퇴행성 진행 속도를 좀 느리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음주와 흡연입니다. 아무래도 음주라든지 흡연을 많이 하시게 되면 디스크도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주변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흡연을 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로 이제 공급되는 혈관 자체가 영양 공급하는 혈관 자체가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퇴행성 디스크를 이제 가속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도 최대한 예를 들어 술자리를 가질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어서 그 다음에 술이 약간 취기가 오르다 보면은 본인이 허리가 아픈지 목이 아픈지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하실 때도 신경을 쓰셔서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자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퇴행성 디스크의 속도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디스크 이제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디스크의 한방 치료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우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골반의 틀어짐이라든지 관절의 움직임 같은 것을 개선을 시켜서 허리 쪽에 디스크 쪽에 가고 있는 그런 부하라든지 충격 같은 것을 많이 분산을 시켜서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약침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디스크 주변에 있는 인대 같은 경우를 많이 강화를 시켜줍니다. 아무래도 인대 쪽이라든지 근육이 강화가 되면 디스크 자체가 받는 그런 충격이나 부하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방 약물요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디스크 쪽 안쪽까지는 디스크 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방 약물요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혈관을 타고 약의 유효 성분이 디스크 쪽으로 공급이 되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약물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퇴행성 디스크에는 이 세 가지 요법을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해서 전체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강한의사 안건상이었습니다.